안녕하세요. 트리완네어 권보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할 여행지는 하와이입니다. 우선 간단하게 하와이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트리반네원, 하와이는 북태평양상에 있는 미국의 주이며 태평양의 낙원이라 불립니다. 하와이주는 태평양의 하와이 제도에 위치하는데 본래는 폴리네시아 민족의 땅으로 여왕이 다스린 왕국이었으나 사탕수수 상인과 군대를 앞세운 미국의 식민지가 되었고 1959년 8월 21일 미국의 50번째 주이자 마지막 주로 편입되었습니다. 하와이는 여러 개의 섬들과 암초로 구성되어 있는데 서쪽에 있는 섬일수록 오래된 섬이고 동쪽으로 갈수록 신생섬입니다. 크게 관광객들이 가는 섬은 4개로 카우아이, 오아우, 마우이, 빅 아일랜드가 있습니다. 그의 섬들은 사람들이 살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관광객들이 많이 가지 않습니다. 하와이 서쪽 섬들은 비가 적게 오고 날씨가 맑아서 리조트들이 몰려있고 동쪽에는 비가 많이 와서 열대우림 자연환경이 풍부하다고 합니다. 하와이는 우리나라 독립운동과 연관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1919년 발목만의 대소원 독립당이 설립이 되었고 1925년 중국의 대공군사 설립, 신문출판과 아동교육, 상조계 조직 등의 단합, 1927년 하와이 호놀룰루 필라마 지방의 국어학교 설립, 1928년 박응만 피살, 1933년 단체 해산 후 하와이 대한민국민의 통합순으로 우리나라 독립운동 역사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와이에는 대표적인 전통 의상은 무무, 레이, 알로하 셔츠가 있습니다. 먼저 무무는 한국말로 자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허리를 조이지 않는 드레스식으로 만들어진 옷입니다. 다음으로 레이는 머리나 목 그리고 어깨에 두르는 호환 장식을 레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알로하 셔츠는 미국에서 패션 셔츠라고 불리는 남자용 셔츠인데 시간이 지나 하와이를 찾는 관광객에 의해 여름 평상복으로 널리 착용되었습니다. 하와이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훌라 댄스인데요. 하와이 훌라 댄스는 하와이에서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민속춤으로 초기에는 종교의식 때 남성들이 추었지만 춤의 의식이 바뀌어 여성들도 추게 되었고 오늘날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춤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먹는 걸 좋아하는 여러분들을 위해 하와이 음식 4가지를 소개할 텐데요. 첫 번째는 칼로아 피구입니다. 이 음식은 땅에 구덩이를 파고 그 안에 돼지를 천천히 오랜 시간 굽고 익히면서 만드는 하와이의 전통 음식인데 기가 막히게 맛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포이입니다. 우리나라 팥죽과 비슷한 생김새로 하고 있는 포이는 토 안에 뿌리를 빻아서 물과 함께 섞은 죽입니다. 세 번째는 로코모코입니다. 하와이 내에서 인기도가 높은 음식 중 하나이며 흰 쌀밥 위에 햄버거 패티와 계란 후라이를 얹고 그레이비 소스를 두른 것을 기본으로 한 음식인데 이에도 다른 재료를 넣기도 합니다. 마지막은 하와이 하면 생각나는 스팸이 주재료인 스팸 무스비입니다. 집에서도 쉽게 만들 수 있어 인기가 많은 하와이의 전통 음식 중 하나입니다. 아침이나 점심에 간단한 끼용으로 아주 좋은 음식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하와이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각 MBTI별 대표들과 함께 성향에 어울리는 여행지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트리반네원, MBTI별 성향에 따른 이제 하와이를 이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ENFP 팀의 이제 발표자 양태경, INFP 팀의 박경준 님이 계십니다. ENFP 팀의 발표를 한번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NFP 측의 발표자 양태경입니다. 우선 ENFP는 재기발랄한 활동가의 스타일이며 상대 측의 INFP와 다른 점은 조금 더 외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ENFP의 여행 스타일로는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고 활동적인 것을 선호하며 즉흥적이고 또 충동적입니다. 그래서 여행지에서는 활동적인 액티비티를 선호하며 여행 일정을 세세하게 짜기보다는 즉흥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 즐길거리와 관광지 위주의 여행 코스를 크게 잡고 움직이는 편을 선호합니다. 이번 발표에서 ENFP에서 선호하고 또 추천하는 관광지를 몇 가지 소개하게 드릴 텐데요. 하나오마 베이, 샥스코브, 호놀룰루 소링, 와일루아 스카이다이브, 후알루아 렌치, 클라잉 먹스키아나 팜스, 다이아몬드 해저 주립 유적지, 또 할레이바 비치 타크, 할레이바 타운, 라나이 장만대 이렇게 몇 가지를 꼽아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트리반네원, 네, ENFP 발표자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INFP 팀의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INFP 팀에서 발표를 맡게 된 박경주입니다. INFP는 열정적인 중재자로 나타날 수 있는데 우선 간단히 INFP의 특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INFP는 특유의 배려심과 섬세함으로 남들과 의견 충돌이 일어날 시 혼자 참는 성격상 자신이 맞는 소수나
혼자만의 여행을 즐기고 호기심이 많고 계획 짜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여행을 즐깁니다. 그리고 시끌벅적한 파티보다는 프라이빗하고 여유로운 호캉스가 적합하며 낭만적인 장소에서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는 힐링 여행을 즐깁니다. 또한 완벽주의와 섬세한 성향으로 여행을 완벽하게 보완하고 예쁘고 맛있는 음식을 찾아다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INFP의 여행 스타일을 분석하고 하와이의 휴양지를 조사한 결과 INFP가 선호할 만한 휴양지로 저희는 와이키키 비치, 카피 올리니 공원, 알라 모아나 호텔, 빅 아일랜드를 뽑았습니다. 각 휴양지를 소개하며 INFP에 적합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트립안내원 INFP 팀의 발표를 들어보았습니다. 여행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ENFP 팀의 여행지 소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NFP 측의 여행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하나우마 베이입니다. 하나우마 베이는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말꾼 모양으로 되어 있고 백사장과 산호초 그리고 푸르고 투명한 바다로 하와이 최적의 스노클링 명소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1976년에 법에 의해 수중공원과 보존지를 설립해 해양생물들이 더욱 증가하고 많아지며 이제 입장료를 받게 되었지만 저렴한 가격으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다양한 해양생물들과 아름다운 해변으로 하와이에서 가장 유명한 스노클링 포인트입니다. 다음으로는 샤스코브 또는 푸푸키아 비치라고 불리우는 곳입니다. 샤스코브는 위에서 보았을 때 암초의 윤곽이 상어처럼 보여 이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원래 이름은 푸푸키아 비치 파크입니다. 이곳은 하나우마 베이와 같이 하와이에서 손꼽히는 오아후 최고의 스노클링 스포츠 중 하나로 넘실거리는 해류에 몸을 맡기고 하늘하늘 움직이는 산호초와 열대어를 마음껏 감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우마 베이와 비교하자면 좀 더 자연적인 느낌이 들고 거친 느낌과 또 입장료가 따로 없으며 해변으로서의 접근이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본인과 맞는 휴양지를 하나우마 베이 또는 샤스코브를 선택해서 둘 중 하나만 결정해 선택해 즐기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와이에서 익스트림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은 많이 있습니다. 우선 그중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호놀룰루 소링이라는 곳입니다. 호놀룰루 소링은 오아후 노스쇼어 인근에 자리한 딜리맨 에어필드에서 대표적인 글라이드 투어를 체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1970년에 설립된 딜리맨은 공군기지였던 곳인 만큼 드넓은 부지로 이루어져 있어 하늘을 날아올라 멋진 전망을 볼 수 있고 글라이드 투어를 즐기기에 제격입니다. 2014년에 무한도전 하와이 편에서도 소개되었던 곳으로 특별한 하와이 상공을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추천합니다. 다음은 와일루아 스카이다이브입니다. 와일루아 스카이다이브 하와이는 마찬가지로 딜리맨 에어필드의 스카이다이빙 업체입니다. 하와이 특유의 친근함과 편안함을 가진 업체로 안전면에서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분간의 사전 트레이닝을 거친 후 전문 강사와 함께 자유낙하를 경험하고 천천히 하늘에서 내려갈 때 숨이 멎을 듯한 아찔한 전망을 즐길 수 있어 익스트림 마니아에게 추천하는 곳입니다. 다음은 쿠알로아 렌치입니다. 쿠알로아 렌치는 호놀룰루에서 차로 4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한 웅장한 산세를 배경으로 신비롭고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할리우드 영화와 TV 촬영지로 경이로운 대자연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정글 투어, 오션 보야지, 무비 사이트 앤 렌치 투어, 또 가든 투어, 승마 체험, ATV, 짚라인, 카약 등 많은 이색적인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는 만큼 승마 체험을 하거나 짚라인을 타며 액티비티를 즐기며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어 많은 관객들이 찾는 명소로 유명합니다. 또 다이아몬드 헤드는 와이키키 동쪽에 위치한 사화산의 분화구로 높이 232m입니다. 다이아몬드 헤드의 전기를 온몸으로 체험하고 싶다면 하이킹에 도전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1시간 남짓한 하이킹 끝에는 호놀룰루 시내 전경이 360도로 펼쳐져 있어 오아후 최고의 전망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이킹을 좋아하는 관광객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즐겨 찾는 명소로 유명하며 다이아몬드 헤드 주립 유적지 안에 마련된 트레일은 편도 40분 정도 걸리는 비교적 짧은 코스로 정상에 올라서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오아후 최고의 전망을 볼 수 있습니다. 짧은 여행 동안 해야 할 것이 너무 많아 대부분 하이킹을 포기하지만 이른 아침 딱 2시간만 투자해 다이아몬드 헤드에 오르면 하와이 여행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익스트림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즐길 수 있는 곳을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할레이바 타운입니다. 할레이바 타운의 초입에 있는 해변인 할레이바 비치파크는 해변과 더불어 잔디밭이 드넓게 펼쳐져 있어 평화롭고 여유로운 분위기를 자랑하는 곳입니다. 잔디밭 위에 피크닉 매트를 깔고 누워서 파도 소리와 사람들의 수다 소리를 배경으로 삼아 책을 읽거나 멍 때리며 하와이의 여유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액티비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찾고 좋아하는 해변입니다. 다음으로는 노스쇼어의 상징적인 다운타운인 할레이바 타운입니다. 이 할레이바 타운은 예전에 사탕수수 농업이 봉선했을 때 가장 활기찼던 지역으로 지금은 고풍스럽지만 빈티지스러운 분위기를 가진 올드타운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고 로컬 분위기를 좋아하시고 사랑하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다운타운입니다. 와이키키에서 차로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 소요되고 규모가 크지 않은 아기자기한 타운이며 서핑숍이나 편집숍, 레스토랑, 갤러리 등이 많고 독특하고 로컬스러운 분위기가 가득합니다. 마지막으로 라나이 전망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라나이 전망대는 차로 드라이브를 해서 간단하게 구경하기 좋은 하와이의 전망대입니다. 차로 갈 수도 있고 액티비티를 즐기지 않는 관광객들도 힘들지 않게 갈 수 있어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명소입니다. 하나마 베이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어 멋진 풍경과 스노클링을 즐기고 싶으면 힘들지 않게 가서 구경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가 ENFP에서 준비한 하와이 관광지였습니다. 들이받네원. ENFP 팀의 하와이 여행지 소개를 들어보았습니다. 다음은 이제 INFP 팀의 여행지 소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INFP의 여행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와이키키 비치입니다. 와이키키 비치는 하와이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명소로 선탠을 하거나 서핑을 하는 등 부담 없이 힐링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낭만적인 분위기와 힐링을 즐길 수 있어 힐링 여행을 선호하는 INFP에게 제격이기에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카피올라니 공원은 1876년 건립된 하와이에서 가장 오래된 공원으로 가장 큰 공원입니다. 초록빛 자연 속을 걸으며 감성을 충전할 수 있고 잔디밭 위에서 독서와 조깅, 요가 등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피크닉을 즐길 수 있고 동물원과 아쿠아리움, 축구장, 테니스 코트 등 많은 시설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감성을 충전하여 낭만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초록빛 자연 속에서 힐링을 느낄 수 있어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INFP에게 적합합니다. 다음으로 알라모아나 호텔은 해변가와 가까운 위치에 있어 물놀이를 즐길 수 있고 파도가 얕아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 3층에 위치한 수영장은 다른 호텔 수영장에 비해 조용한 편이라 조용한 분위기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조용하고 낭만적인 수영장과 편안한 호캉스는 INFP에게 필수이기에 선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빅 아일랜드입니다. 빅 아일랜드는 탁 트인 바다와 절경을 보며 기분 전환을 하거나 여유있게 앉아 하루 종일 낚시를 즐기기에 최적이며 주변으로 모래빛이 예쁜 그린 샌드비치에 가거나 거북이의 천국, 블랙 샌드비치에 들러 색다른 비치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탁 트인 바다를 바라보는 것은 지친 일상을 달리기에 충분하여 여유로움을 즐길 수 있게 INFP에게 추천하는 곳입니다. 이상으로 INFP의 여행지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MBTI별 성향의 여행지 소개를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으시고 각자의 성향에 맞는 여행지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2조 MBTI별 선정 유형 소개였습니다. 감사합니다.